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부동산 1번가 게스트는 카보드 부동산 중개 정경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로 2시간째 뵙게 되는 건데요. 오늘도 알찬 매물 정보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부터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요. 정경희 대표님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위해서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번호 열어드리겠습니다. 아래 현재 나가고 있는 하단에 박스 있는 전화번호 02866-4361번, 02866-4361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 궁금증이나 고민 어떤 형태로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내용이든 다 소화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또 많은 연락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갈 길이 바쁩니다. 매물 3가지나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오늘 강서구의 주택, 김포의 상가, 그리고 평택의 미군 렌탈하우스까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문자 상담, 전화 상담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바로 본격적으로 매물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1번가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1번가 오늘도 전문가가 준비한 매물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 다시 한번 우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고지해 드릴게요. 어떤 고민이든 좋고요. 또 오늘 소개할 매물에 대한 궁금한 점도 좋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2866-4361번으로 지속적으로 신청 넣어주시면은요. 이 전문가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매물은 김포 풍무동 사거리에 위치한 공사 중인 매물입니다. 2019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오피스 상가 건물 중에 1층에 해당하는 매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하 5층에서 지상 14층까지 오피스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분양 면적이 112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53제곱미터입니다. 이 풍무 중심가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영화관 입점이 확정돼 있다고 하네요. 매매가도 살펴보겠습니다. 17억 75만 원의 매매가 형성돼 있는 매물이고요. 임대 시세 보실까요? 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월세 700만 원 수익이 예상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0억 2천만 원으로 좀 추산이 되고요. 이에 따른 예상 실투자액 6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매물이요. 김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이 상가인데요, 대표님. 좀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이 건물에 대한 입지는요. 네. 김포도시철도가 2018년도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김포대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구례지구까지요. 연결되어 있는 선으로서 2018년도 하반기쯤이면은 완공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명 골드라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골드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철 색깔마저도 황금색으로 골드라인. 네. 그렇군요. 이 풍무역 근처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뭐 대형 마트나 이 개발 호재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상가 또 경전철도 들어온다고 해요. 그렇죠. 그 네. 경전철이 구례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김포시청도 연결되어 있고 이 상가가 위치해 있는 곳에는요. 김포 풍무 아파트 1차가 벌써 2712세대가 입주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2467세대가 내년에 입주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주위로는 이미 형성된 약 2만 세대의 풍부한 아파트 배후 세력들이 입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입지 조건으로서는 최적의 입지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풍부한 배후 수요를 품고 있고요. 또 아파트도 입주돼 있습니다. 또 이어서 개발 호재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처에 계획이 좀 있나요? 그렇죠. 네.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9호선 네. 김포공항역과 5호선 환승역인 김포공항에서부터 출발해서요. 오다 보면은 풍무역이 두 번째 정거장으로서 굉장히 가깝죠. 김포 신도시가 지금 한참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계양 검단으로 연결되는 풍무지구 최고의 교통 요충지로서 여기를 일명 풍무로라고도 하죠. 한강 시내폴리스가 지금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 예정되어 있고요. 이 건물에 5층 영화관이 입점 확정되어 있죠. 여기가 구 신도시이긴 해도 영화관이 입점될 정도면은 아마 교통 요충지라든지 일반 유동 인구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발 호재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김포 신도시여서 또 깨끗하니까 수요가 많을 것 같고요. 또 인근의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인천과도 가까워서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는 매물이네요. 그렇다면 이 상가 자체에 조금 소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징이라든지 뭐 옵션 같은 것 준비되어 있나요? 상가 자체의 특징이라면요. 네. 2019년도 10월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9년도 10월 예정이면은 2018년도에 김포 경전철이 이미 개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으로서는 아주 좋은 호재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층수로는 주상복합 상가 건물로서 1층에 자리했는데요.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거리에서도 환하게 보일 수 있는 코너 상가, 더군다나 중앙 쪽에 중앙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을 주 출입구로 할 수 있는 유동 인구가 동선이 가장 잘 확보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네. 뭐 구조라든지 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하는 데에서는 아마 많은 입지 여건으로서 임대 수요도 적잖이 좋은 호가로 들어올 수 있는 특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이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해 있어서 이 상가 입지로는 정말 최적의 장소가 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조금 장사가 잘 될 수 있어서 이 수요자분들도 상당히 만족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상가 또 5층에 영화관이 입주해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특징도 있을까요, 이 상가에? 보통 큰 상가에서요, 영화관이 입점된다는 거는 그 영화 제작 회사에서 네. 그만한 유동인구를 항상 책정을 하고서 아, 조사가 그렇죠. 철저하게 들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좋다라든지 인구의 유동성을 봐야 되거든요. 상가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 여건과 인구의 유동성으로 인해 갖고 그 상가를 많이 활용하고 상가의 매출이 반영이 되면은 그 상가도 나중에는 매가도 좋아질 것이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 전략으로 쓰면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대형 영화관 입주가 확정된 만큼 이 상권은 이제 확실시 돼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건물 특징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 상가 매입한 후에 좀 어떻게 활용하면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을까요? 네, 매매가는 17억 75만 원이고요. 임대가가 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월세 700만 원 정도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참 좋은 거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상 대출액으로서는 10억 2천만 원 예상이 됩니다. 예상 실투자는 6억 8천만 원으로서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상당히 많이 수입으로 잡힌다 그러면은 아마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으실 것입니다. 그 또 전략으로서는요, 임대 수익 및 시세 차익. 1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많은 프리미엄도 생각할 수 있는 네. 좋은 점이 있죠.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투자 포인트 4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투자 포인트는 입지성이요. 역세권으로서 풍무 사거리, 삼명 코너 자리이고요. 중앙광장 입구. 중앙광장이라는 게 그냥 볼 때에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중앙광장이 있음으로 인해 갖고 뭐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유동성을 많이 동선 파악을 하기 쉽기 때문에 중앙광장 입구 쪽에 삼명 코너 자리이니까요.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김포공항역까지는 15분 정도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참 좋죠. 투자성으로서는 직접 운영을 하셔도 되고 임대 수익을 노리셔도 되고 시세 차익도 아마 생각해 보셔도 좋은 물건입니다. 추천 업종으로는요, 휴대폰이나 커피숍, 베이커리, 은행 자동화기기 설치. 요즘은요 1층에 은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1층에 은행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1층에 아마 임대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은행 본
시스템은 2층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은행 자동화 기기 설치가 1층으로 되면서 1층에서 2층으로 연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등 가치성으로서는 주상복합상가 3층 코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약 105세대가 3만 세대로서 풍부한 미래가치 급상승할 수 있는 곳이고요. 김포 풍무지구 랜드마크 상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상가 정도의 투자를 하셔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아마 일어나실 겁니다. 네, 오늘 자세한 매물 소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매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가 자세한 투자 계획 함께 세워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매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서구 화곡동의 매물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이 함께 지나는 까치산역에서 도보로 7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공용 면적이 47제곱미터입니다. 총 1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주택이고요. 분양가는 2억 7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임대 시세 보실게요. 전세 시 1억 9,500만 원이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5만 원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라 실투자금은 1,200만 원부터 좀 예상이 되고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역시나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신축 다세대 주택이에요. 입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입지로는요. 위 건물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환승역을 낀 까치산역으로요. 말 그대로 더블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도보로는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이용 시에는 가양대교하고요. 올림픽대교, 경인고속도로의 진입이 수월하여 교통적으로 편리한 곳으로 또한 남부순환도로가 있어 교통 흐름이 괜찮은 지역입니다. 주변에 준종합병원이나 인근 재래시장 등이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현대인들에겐 참 좋은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환승역이라서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까치산역인데 이 근처에도 개발 호재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로서는요. 인근의 서울의 마지막 신도시인 마곡지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의 흐름이 지나고 나면 마곡지구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시세 차익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곳입니다. 또한 호재 중 하나는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요. 약 50여 년 만에 깊은 수건을 마치고선 이미 착공이 시작되었어요. 구간은 서인천 IC부터 해서 신월 IC를 거쳐서 오목교를 연결됩니다. 오목교라 그러면은 목동 쪽이죠.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개통은 이제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의 고속도로의 기능을 많이 잃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혼잡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러시아워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랬던 거를 지하화로 됨으로 인해 갖고요. 위쪽으로는 이 화곡동 일대의 주민들에게는 뭐 교통 효율성도 높이고 네. 공원화,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쾌적한 문화시설 및 많은 녹지 공간까지 되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경인고속도로가요. 네. 뭐 화곡동 쪽으로 공원 옆으로 이 조성되는 상업지구가 위쪽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아래로는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위쪽으로 상업지구가 지정된 것 때문에 꾸준히 이 지역 일대에 지가 등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 호재가 많은 마곡지구 인근인 화곡동은 많은 인구들이 밀집 지역으로 인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지와 개발 호재 모두 나무랄 데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매물 전경은 어떤 모습인지 이 내부 사진도 좀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지어놓고선요. 네. 후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상대적으로 이쪽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다세대라 그러면 뭐 빌라나 이런 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뭐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본 건물은 지상 1층에서부터 지하 5층으로 한 층에 4가구씩 총 16세대로 완공되어 있고요. 내부 구조는 투룸과 3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룸에는 당연히 화장실이 안방에도 있기 때문에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은 공급 면적이 47.77제곱미터로부터 71.78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타입의 크기와 면적으로 현재 다 지어져 있고 준공까지 난 상태로 실내에는요 고급 내장재로 구성되어 있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다 지어놓고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직접 보시고 선택을 하신다면 먼저 선호하시는 층과 향을 결정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내부의 고급스러움은 뭐 쉽게 생각하면 주부들이 가장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가스렌지라든지 이런 게요. 일반 도시가스용 렌지도 있지만 옆에 인덕션 렌즈, 또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위험성도 좀 낮추면서 인덕션까지 다 갖추어 놓기 때문에요. 내부 인테리어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그냥 그대로 들어가시는, 쉽게 생각하면 몸만 들어가셔도 좋은 곳이다 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사진 실제로 보니까요. 신축주택이라 확실히 깨끗하고 네. 좀 깔끔한 것 같은데 임대료 주셔도 좋겠고 실거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근데 이 매물 다른 것보다요. 1,200만 원 가량의 상당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점이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매입 후에 활용할 때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활용 전략으로는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뭐 2억 700만 원이라 그러면 2억 원대로요. 서울 안에서 빌라 등을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화곡동이라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 역세권으로서 뭐 임대 시세는 전세가 1억 9,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매매가가 지금 2억 700만 원인데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다세대 주택이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라든지 실제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금 계획에서 항상 신경을 써서 스케줄을 잡습니다. 근데 이 정도라면은 부담 없이 뭐 임대 시세가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부터 해서 75만 원부터 시작하게 되겠고요. 가능 대출액으로서는 1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예상 실투자금은 1,200만 원 정도 전세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내 집을 내가 사갖고 들어가야 되겠다 싶을 때에는 5천만 원 정도가 있으시면은 이거를 구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활용 전략으로서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가장 좋은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저렴한 매매가로 시세 차익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투자 시 모든 방면에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상담 문의 주시면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매물이 남아 있는데요. 세 번째 상품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미군을 대상으로 한 렌트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8월, 즉 다음 달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단독 주택 건물인데요. 지상 3층으로 구성된 총 6채 동입니다. 건물 구조 보시겠습니다. 1층은 127제곱미터고요. 주차장 완비되어 있습니다. 2층은 117제곱미터, 3층은 3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347제곱미터라고 하고요. 시스템 에어컨 등 홈 오토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한 동당 분양가는 8억 5천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액은 4억 원가량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상 실투자금 4억 5천만 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연 임대료 보시면요. 달러로 4만 5천 달러가량 예상되는데요. 하나로 약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연간 수익료 약 3,800만 원이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네, 이번에는 평택에 위치해 있는 주택이에요. 미군을 대상으로 한 렌탈하우스죠? 네. 입지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최근 2, 3년 사이로요. 평택의 미국 렌탈하우스들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방송 시간에도 렌탈하우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평택 내에 미군 군인들이 약 2만 3천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미군 기지에도 총 6개의 게이트가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안정리 게이트, 동창리 게이트, 뭐 CPX 게이트 이런 식으로 게이트를 중심으로 해갖고요. 렌탈하우스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 렌탈하우스
를 짓는 이유가요. 미군 기지 내에서는 30%밖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나머지는 미군 밖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군인 가족이라든지 뭐 장성급, 영관급들의 이 장교들이 밖에서 가족들과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군무원과 민간인들로 인근의 렌탈하우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렌탈하우스의 계약은 대부분이 1년 정도의 월세를 선불로 하면서 지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렌탈하우스에서의 입지 여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뭐 K6 기존 험플이라고 해서 150만 평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2020년까지요. 거의 미군 기지가 이전이 되면서 약 400만 평 정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렌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생활하는 군인들보다도 바깥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군인이나 군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지어지는 거죠. 네, 게이트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이라서 입지 여건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그쵸. 이 미군이 여기로 모두 이주를 하는 만큼 이 개발 호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는 입지 여건이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기존 시가지 정비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삼성이나 대기업인 LG가 투자 유치 외에 연이은 개발 호재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죠. 네. 그리고 타 지역 간의 연계성이 탁월한 곳이 아마 이 평택 미군 기지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상황으로는요, 경부 고속도로와 평택 제천 고속도로, 또 서해안 고속도로의 진입이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 경부 고속도로의 개발과 경전철 개발로 인한 교통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SRT 노선이 개통됨으로써 이곳으로 드나드는 뭐 미군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인들도,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미군 기지 안에는요, 일반 회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지역 경기가 많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산업단지의 분포로 인구 증가 및 그로 인한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네, SRT도 이제 들어오는 등 입지 좋고요. 또 개발 호재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자체 모습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건물이요, 지금 이렇게 사진에는 한 채로 되어 있지만 네. 이 한 채 안에가 뭐 6가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 구조 같은 경우에는 1층이 주차장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뭐 117.96제곱미터, 3층은 31.52제곱미터인데, 원래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작아집니다. 네. 그리고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277제곱미터 정도라고 하지만 약 등기 면적은 3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지는 약 347제곱미터, 도로 지분이 37.15제곱미터이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홈오토 시스템, 네. 또 전자식 주차장, 네. 그리고 층간에 펜스라든지 캡스 등을 다 설치해놨기 때문에 내 가족이 안전하게 또 보호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공사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달에 지어지니까요. 반드시 눈도장, 발도장 직접 찍어보시고 투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매입후에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역시 가격 분석과 함께 좀 도와주시죠. 네, 총 세대가 각 건물당 한 세대에 총 6세대로서 주변 렌트 주택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당 분양가는 8억 5천만 원, 대출 가능액은 약 4억 원 예상이 되고요. 예상 실투자는요, 4억 5천만 원이죠. 그리고 연 임대료는 4만 5천 불 정도라고 해서, 이 연 임대료가 나오는 이유는요, 미군 렌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년의 렌탈비를 선불로 줍니다. 그래서 연간 수익률이 약 3,800만 원을 예상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출 이자를 다 제외하고 순수한 수익률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접근 전략으로서는 임대 수익 및 시세 차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평택에 들어올 미군을 대상으로 한 렌탈하우스 살펴보셨습니다. 3층짜리 건물을 한 세대가 통으로 이용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 매물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럴까요?
443만 평의 이전으로 풍부한 임대 수요 및 높은 임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요. 투자 포인트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이런 렌탈 하우스를 내가 한 번쯤 눈여겨봐야겠다 싶을 때에는 직접 가셔서 입지 네. 여건도 중요하지만 거리를 차량으로 해서 10분 이내에 내가 뭐 게이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 그러면은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 투자 결정하실 때 중요한 점 짚어주셨습니다. 게이트 근처에 위치하고 미군 기지에 최대한 가까워야 그렇죠. 수요가 있을 거라는 점 확실하게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오늘 매물 3가지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좀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본 매물은 김포 풍무동 사거리에 위치한 오피스 상가 건물입니다. 매매 금액은 17억 75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봤던 매물은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신축 주택 매물입니다. 분양가는 2억 700만 원이고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 횡성읍에 위치한 미군대상 단독주택 보셨습니다. 분양가는 8억 5천만 원이고요. 연간 수익료 3,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문자와 전화 상담 미처 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전문가와의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이 번호 기억하셨다가 방송 끝난 후에도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더 알찬 매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